자, 애신편입니다. 이번에는 한비자의 네 번째 편입니다. 네 번째 편. 애신편도 짧습니다. 애신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자에다가 신하 신자입니다. 사랑받는 신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신하. 그러니까 이제 총애하는 신하 그러죠 보통. 여러분의 이제 빵 셔틀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이 빵 셔틀일 수도 있죠.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반드시 임금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고 측근에 있는 대신의 지위가 지나치게 고귀해지면 반드시 임금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애신, 태친, 필위, 기신, 대신, 태귀, 필역, 주위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이제 한비가 썼다는 말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신비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상소문 형식이 아니네요. 자, 일단 계속 읽어보죠. 정실인 왕비와 첩실인 후궁의 지위에 차등이 없으면 반드시 적자인 세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임금의 형제가 왕의 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직이 위태롭게 된다. 천승지국의 임금이 그 신하를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백승지가의 신하가 그 측근에 있어 그 나라 민중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나라를 기울게 한다. 만승지국의 큰 나라 임금이, 천승지국은 제후국을 보통 얘기하고요. 백승지가라는 거는 보통 대부 집안을 얘기합니다. 만승지국은 천자죠. 만승지국의 큰 나라 임금이 친하에 대해 방비가 허술하면 반드시 천승지가의 대부가 임금의 측근에 있어 임금의 권세를 자기 편으로 옮겨 그 나라를 기울게 한다. 이로써 간신은 더욱 번창하고 임금의 기반은 점점 쇠망해 간다. 제후의 영토가 지나치게 넓어져 세력이 커지면 천자가 해롭게 되고 여러 신하들이 지나치게 부유해지면 임금에게 해가 된다. 크루세이더 킹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극상의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보통 이제 백작에서 시작을 하니까 공작이나 저도 아까 그냥 잠깐 하다 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왕 밑에 공작이 있고 공작 밑에 백작이 있잖아요. 뭐 역사는 딱 그렇게 나눠지진 않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근데 만약에 공작이 이제 예를 들면 왕보다 세력이 커지면 왕의 직할령보다 공작의 직할령이 커지거나 아니면 왕보다 친한 사람보다 왕하고 친한 사람보다 이제 공작하고 친한 사람이 훨씬 많으면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언젠간 그죠. 안 뒤집어지더라도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겠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에. 예, 여기 한비자의 이제 예신편에는 그게 나와 있진 않은데요. 언제 있었냐면은 제나라하고 제나라가 이제 전국 시대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올 때쯤에서 한번 왕조가 바뀌어요.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강태공의 그 제나라였다가 강태공 후손들의 제나라였다가 전시들이 그걸 갈아채죠. 그죠? 강씨에서 이제 전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강이 성 아니냐 그거? 강성 아니냐? 뭐 아무튼 그 뭐 사소한 문제 넘어갑시다. 아무튼 강씨의 전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시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은 저기 남쪽에 있는 진나라, 남쪽에 초나라 북쪽에 있는 진나라라고 있어요. 되게 작은 진나라인데 거기서 그 왕족이 제나라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제나라에서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이제 세력을 키운 거죠. 그래서 그 강씨의 제나라의 말년에는 아니요 그때 옛날에는 이제 성하고 씨가 달랐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아무튼 그건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 전씨들이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온 전씨들이 결국에는 세력을 점점 키우고 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제나라 왕을 진짜 제나라의 제후를 이제 내쫓아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제나라 제후인 척 그렇게 찬탈해 버린 거죠. 전국 시대의 제나라다 그러면은 보통 그 전시들이 찬탈한 제나라기 때문에 전제라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전제라 그러고 춘추 시대의 제나라는 그 전시들이 찬탈하기 이전에 강태공의 이제 후손들이
태공망의 후손들이 이제 다스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라 그러죠. 바로 이게 정확히 이제 사실 요 예신편에 나온 그 예입니다. 점점 신하의 권력이 커져가지고 신하의 권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은 거죠. 뭐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뭐 같은 이제 왕족이긴 하지만은 노나라의 삼환의 행포 때문에 삼환이라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개손씨 뭐 앵손씨 그다음 또 뭐지 하나 아무튼 그 그 새끼들의 횡포 때문에 노나라의 소공이 나라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제 나라에서 죽었던 예도 있고요. 아무튼 많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공자가 노나라에서 열심히 정치 잘해보자라고 얘기하다가 사만 10새끼들이 자꾸 지랄하니까 나라 밖으로 이제 한 바퀴 쭉 돌았던 그 시기입니다. 숙손씨 맞아. 항상 그게 기억이 안 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거네. 진나라가 조위한으로 갈라진 것도 그래요. 진나라 말기 북쪽 진나라는 춘추시대 말기에 진나라 제후에 실권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6등분 됐었거든요. 지씨, 범씨, 중행씨, 중항씨라 그러나? 아무튼 중항씨, 중행씨, 그 다음에 조씨, 위씨, 한씨 요렇게 6대부들이 나라를 짜갈라 가졌는데 그 중에 지씨하고 범씨하고 중행씨가 탈락하고 남은 조씨, 위씨, 한씨가 진나라를 갈라먹은 게 바로 삼진입니다. 삼진. 전국시대의 조위, 한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그 나라들이에요. 결국에는 신하가 왕이라는 사람 왕이 해야 될 것들은 왕은 이제 신하가 지나치게 커지는 거를 견제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신하들은 자기 분수를 넘지 않도록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비자는 만약에 한비자가 쓴 글이라면 왕의 입장에서 맹자가 신하의 입장에서 나라를 뒤엎는다는 좆받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맹자가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한비자는 반대로 군주의 입장에서 저 새끼들이 나라를 언제든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하는 말은 비슷해요. 하는 말은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냐 하면은 나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둘 다 이제 뭐 추상적으로 묵자면 그러면 이제 정치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맹자는 아래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한비자는 저기 위쪽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이거나 뭐 그런 역사가 족같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난 그게 현실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거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접근 방식의 차이죠. 예를 들면 이제 위로부터의 혁명이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냐 예를 들면 뭐 좀 멀리 가자면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 한비자의 예신편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딱 그 얘기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뒤에 또 나오네. 아 뒤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 자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장군이나 재상이 되어 임금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가문만을 융성하게 하는 사람은 임금으로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크루세이더 킹자는 10세들은 다 잡아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물 가운데 임금의 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고 임금의 지위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으며 임금의 권위는 막중하고 임금의 세력은 융숭한 것이다. 이 네 가지 훌륭한 것은 밖에서 구할 수가 없고 남에게 부탁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리의 마땅함에 부합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이 자기에게 갖추어진 네 가지 훌륭한 것을 잘 운용하지 못하면 측근의 신하에게 쫓겨나 나라 밖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했다. 이것은 임금으로서 꼭 터득해야 할 사항이다. 옛날 은나라 주왕이 망하고 주나라 왕실의 위세가 몰락한 것은 모두 그때 제후들의 영토가 지나치게 넓어져 세력이 컸기 때문이다. 맹자는 은나라 주왕이 망한 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은나라 주왕의 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은나라 주왕이 덕을 잃었기 때문이다. 은나라가 천명을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비자는 주나라 같은 제후국들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종주국인 은나라가 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각 차이가 크죠, 그죠? 사실은 맹자가 그러면은 내가 맹자 할 때도 이제 딱 많이 얘기했었지만은 그
맹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이나 역사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냐? 그럼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맹자가 계속 덕이니 아니면 도덕이니 아니면 뭐 천명이니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건 자기 직분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걸 지키고 사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비자는 정의로운 사회의 초점이라는 게 다른 데 찍혀 있는 거죠. 혹시나 이걸 보고 이제 맹자는 그러면 지금까지 헛소리한 거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연해 드리는 겁니다. 진나라가 북쪽 진나라입니다. 분할되어 한위조 세 나라가 되고 제나라가 그 주권을 빼앗긴 것은 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강제에서 전제가 된 거 얘기하는 거죠. 모두 신하들이 지나치게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무릇 연나라와 송나라의 임금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모두 그런 까닭이다. 이건 잘 모르겠네. 연나라는 그 자제에 난 얘기하는 건가? 그러므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은나라와 주나라에 비추어 보고 중간 무렵에는 제나라와 진나라의 일과 가깝게는 연나라와 송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임금이 공격당했던 모든 일들이 그러한 근거를 따르지 않았던 적이 없다. 현명한 임금은 신하를 양성하고 포섭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법으로 통제하고 미리 대비하여 바로잡아 놓아야 하는 것이다. 자, 법이 나오죠.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신하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비자는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죄는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면 임금의 세력은 그만큼 없어지고 사직은 위태로워지고 나라의 권위는 세력 있는 신하에게 몰리게 된다. 그래서 대신에 녹봉이 비록 크다곤 하나 성시에서까지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하고, 성시라는 거는 그 아무튼 뭐 중요한 지역, 수도 지역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비록 많아도 나라의 사조를 사사로운 가신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졸은 일반 병사고요. 사는 하급 관리들입니다. 신하가 나라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사가를 자기 이제 사적인 집을 조정 삼아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 회의를 꼭 이제 무슨 왕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씨발 외놈들 보고 있니 씨발 외놈들 원숭이 새끼들. 원숭이 새끼들이 딱 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걸 보고 이제 좋다고 빠는 게 이제 십덕 새끼들이고. 자, 전쟁을 하는 데 있어 장군은 사사로의 외국과 교류하여 친분을 맺지 못하게 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은 관리는 지 멋대로 빌려주어 사사롭게 은전을 베풀거나 유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유용이란 말은 이제 횡령한다 뭐 그런 말이죠. 자,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임금이 사악을 삿되고 못된 것을 금지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중신이라 할지라도 평소 외출할 때 내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건 왕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예병도 무기를 지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의 전령이 아니고 역마를 통한 명령이 아닌데도 무기를 휴대하면 사형에 처하되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곧 현명한 임금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외놈들 그렇잖아. 그 외놈들 전국시대 보면 자기들 가문 그 정통성도 좆도 없는 새끼들이 지방의 가문들끼리 자기가 한번 그 뭐예요, 천황도 아니야. 천황될 포부도 없어. 씨발 정의대장군 한번 해보겠다고 깝치는데 그게 딱 이 꼴이잖아요. 자, 요까지가 바로 애신편입니다. 애신편 짧죠? 짧아서 좋네요. 짧은 건 마음에 든다. 자, 애신편의 주제는 그래서 신하들이 좆대로 굴게 만들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 좆대로 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모가지가 날아간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끊죠.